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2월 17일 삼성전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견뎌야 하는가? 네,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하고 산을 이루다가 이렇게 빠졌네요, 그렇죠? 네, 바닥에 와 있는데 과연 견뎌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제 또 반등 시기에도 반등도 2% 정도대로 약하고 화가 엄청나죠. LG이노텍 같은 것들은 7% 8% 팍팍 튕겨서 올라와야 되는데 뭐 1점 몇 프로 올라가고 화는 잔뜩 나는 거죠. 어제 반등력이 약한 것은 뭐 이쪽은 뭐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고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전부 다 10%에서 20%씩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결론부터 봅시다. MLCC 사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으나 기판을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 전망 감안시 현재 주가는 22년 PBR 2.7배 수준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공매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 이렇게 좋다면 왜 빠지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 이유에 대한 해답이 분명치 않으면 주가 상승은 당분간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스마트폰 등 사업의 침체 악영향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죠.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사용량들이 좀 줄고 있는 게 아니냐. 예상보다 길어진 부품 공급 부족 이슈와 일부 세트가 피크아웃을 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좀 하락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사라질지 알았는데 훨씬 더 아직까지도 강하게 일어나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오미크론 문제 이제 북경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열어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또 닫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세트 수요 회복과 더불어 전장량 부품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주가가 리레이팅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부품 공급이 좀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 거냐 이런 문제들. 지금 뭐 글로벌로 리오픈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리오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박스권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박스권 바닥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박스권 바닥이면 결론은 뭡니까? 견디셔야죠. 올라갈 때 견디고 여기서 다시 위까지 갈 때 팔아주는 그러한 센스. 제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너무 특히 삼성전기보다 이노텍을 너무 좋아해서 강추했다가 지금 물려있는 늪속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죠. 16만 7천 원. 그렇죠. 거의 20만 원까지 찍고 16만 7천 원인데 다시 올라가서 어, 박스권 상단을 치면 이제 팔고 나와야죠. 네. MSC도 이제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입니다. 수급추이 한번 봅시다. 외국인은 뭐 지속적으로 갖다 찝다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기가 공매도를 맞는 이유는 일단은 뭐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은 중국 쪽 시장이 안 좋으면 특히 오포, 비보, 샤오미, 오포, 비보, 샤오미 중국의 3대 이제 핸드폰 회사들이 재고가 많이 쌓이거나 뭔가 전자기기 제품이 안 팔리거나 핸드폰이 안 팔렸을 때 걔들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샤오미를 제외하고 전부 다 삼성전자에 와서 삼성전기에 와서 숏을 치는 거죠. 그래서 대만, 라간전기, 삼성전기, 특히 삼성전기가 규모도 크고 대차 물량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IT를 보는 그런 헤지펀드들에게 많이 먹잇감이 된 거 제가 2018년에 당해봐서 알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중국의 영향이 좀 커 보이는 듯한 피해주가 삼성전기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세 가지 사업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컴포넌트 사업, MLCC가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합니다. 삼성전기는 MLCC가 50%다. 정확히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판이 20.6%, 광학솔루션 카메라가 29.4%. 그러면 컴포넌트 MLCC가 50%, 광학솔루션 30%, 기판 20%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승부는 여기
컴포넌트 MLCC 사업부가 어떻게 되느냐가 동사의 수익성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기판. 지금 카메라와 기판은 나쁘진 않은데 MLCC가 여전히 해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매출액이 어떻게 블랙다운이 되느냐, 누가 핵심이고 주력이냐, 여기에 대한 기본 공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리를 했으면 그 분리된 그 비즈니스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 정확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대차대표를 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린이들이 제일 공부에 약한 게 기본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 번만 엑셀로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엑셀로 정리하고 워드로 정리하고 거기다가 매 분기 뉴스 같은 것을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그 정성. 그래서 주식은 제가 아날로그라고 그랬죠.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식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은 노가대로 공부를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사업부가 되는 거죠.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 기판 사업부죠. 그렇죠? 네, 컴포넌트, 광학 솔루션.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삼성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매도를 두들겨 맞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연구를 했는데 일단 공매도 상황을 봅시다. 일단 동사의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유는 명확치 않으나 중국의 오포, 비모, 샤오미발 핸드폰 재고 증가로 인한 우회 공매도가 삼성전기가 얘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MLCC의 재고 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아직까지도 재고 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세 번째로 다양한 핸드폰 관련 부품 조달이 지속적으로 딜레이 되면서 동사 제품 판매도 연기되고 있는 것에 기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요인으로 동사가 외국인들에게 공매도를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는 삼성전기가 올라가긴 당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책의 삼성전기 공매도 추이인데 그렇죠? 네, 공매도 추이를 한번 봅시다. 전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예,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계속 83,000주, 59,000주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공매도가 늘어난 이유는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중국의 재고로 쌓이고 있는 것 같다. MLCC가 재고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부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중국 쪽에 대해서 치고 싶은데 상장이 안 돼 있고 유동성도 없고 대차 물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을 가장 많이 되는 한국의 삼성전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논리를 이야기한 거죠. 자, 두 번째는 MLCC 사업부의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여전히 키 팩터는 MLCC 사업부의 반등 여부이다. MLCC 컴포넌트 사업부의 이익 기여도가 75%죠. 동사에. 컴포넌트 사업부 내 IT 범용 MLCC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죠. 매출액에. IT 범용은 스마트폰, PC, TV, 가전 등이 전방 산업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들이 힘들는 거죠. 스마트폰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PC도 잘 안 팔리죠. TV는 잘 팔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전이나 두 개는 잘 팔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MLCC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들의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서프라이 체인, 공급, 차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 하반기 비메모리 부품 부족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타격을 받았죠. 그렇죠? PC와 TV는 올해 출하량이 감소가 전망되고 있죠. 부품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세트 생산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IT 범용 MLCC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고 외국인들이 발빠르게 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공매도를. 고부가 전장 및 산업용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대용을 해서 업셋을 시킬 수 있는 이게 관건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 다행스럽게도 호황 국면을 맞이한 패키지 사업부, 기판 사업부가 상반기 빈자리를 일부 채워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또 광학통신사업부는 카메라 모듈 사업부는 모바일 외에 전자, 자동차, XR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비중 확대를 기대한다. 기대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대죠. 실질적으로 숫자를 까보면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MLCC 사업부의 이 해부작거림을 얼마나 빨리 다른 부분에서 메꿔줄 수 있느냐가 삼성전기의 반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중국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죠. 네, 휴대폰 수출액도 뭐 그렇게 줄었다가 살짝 올라온 정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별 5위 노트북 출하량도 12월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월별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은 줄고 있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지금 동사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전자제품 소매 판매도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죠. 월별 중국의 통신기기 소매 판매도 하락한 상태이죠. 그렇죠? 네, 중국 쪽에서 문제가 좀 크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MLCC 매출액도 보면 전체적으로 MLCC 합체 시가총액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도인데 MLCC 어플리케이션 매출 추이도 살짝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장은 여전히 나름대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MLCC 어플리케이션 분기 매출액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중국의 MLCC 수입액하고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MLCC 수입액이 주니까 삼성전자 주식도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국내 MLCC 수출액이 주니까 주가도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MLCC 쪽에서의 수급의 문제, 판매량의 문제, 전방 산업이 여러 가지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팔리지 않으면서 동사가 유탈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답은 리오픈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동사의 주가는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전망을 한번 봅시다. 먼저 MLCC 사업. MLCC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신제품이 출시되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2분기. 올 1분기도 좀 힘들어 보여. 미리 선반영이 된다면 3월 이후에부터는 이렇게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항상 선반영되니까. 컴포넌트 사업부, MLC 사업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등 IT 세트 출하량 성장과 함께 올해도 외형 성장을 지속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5.1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1조 10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뭐 하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반기로 가면 5G, 전장양 등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에 따라서 블렌디드 ASP 서로 섞여서 평균 단가를 보면 상승할 거고, 상저 하고의 흐름으로 실적 개선이 될 거로 보인다. 늘 이 단어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희망을 가졌다가 나락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2022년 MLCC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은 지속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공급 부족 이슈보다 IT 기기당 MLCC 수요원 수 증가, 소요원 응수가 증가, 초소형 고용량 채용 증대로 믹스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은 5G 및 PC 및 태블릿 시장 규모 증가, 대형 TV 비중 확대로 고용량 MLCC 수요 성장은 높을 전망이다. 이게 말로만 희망 고문을 계속할 것이냐, 숫자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언제 나타날 것이냐, 2022년 2분기, 올 2분기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봐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패키지 기판 사업은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 CSP, FC BGA 중심으로 연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할 것이다. CSP하고 BGA는 핸드폰에 사용되느냐,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느냐, 이런 차이죠. 올해 증액의 중심은 패키지 솔루션 사업일 것이다. 오케이. 기판 사업은 수급이 타이트한 우호적인 업황으로 인해 가격과 수요 지속으로 인한 공급 증가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 저수익 사업을 정리한 효과 등이 반영되며 매출액 2.1조, 영업이익 4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향후 반도체 기판의 FC, BGA 중심으로 SIP, AIP 등 생산 능력 확대로 글로벌 점유율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고급 기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FCBGA는 일본 업체와 격차를 좁혀 PC 및 서버 부분의 경쟁력이 증대하고 모바일 시장에서는 SIP 기반과 AIP 제품 등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서버 부분은 일본과 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쪽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과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 모두에서 고부가 저 사양은 이미 던져버렸죠, 그렇죠? 네, 고부가 기판 사용으로 실적이 아주 올해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MLCC가 50%, 그렇죠? 카메라가 30%, 기판이 20%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머릿속에 이걸 딱 두면 아, 이것도 좋은데 한계는 있구나. 결국 MLCC가 올라야 되는 건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카메라 모듈 사업부 봅시다. 카메라 모듈은 캡티브 고객의 플래그십이 본격 생산에 들어갈 전문이다. 캡티브 고객 누굽니까? 삼성전자죠. 강압 솔루션 사업부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주요 고객사의 플래그십 상품의 매출 증가 및 중저가 모델의 메인 카메라 스펙 향상과 함께 중화권 업체들의 출하량 상승으로 매출액 3조 2229억과 영업이익 1652억을 기록하며 소폭 성장을 이어갈 거로 보고 있다. 카메라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네요. 전장형 카메라 모듈이 매출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장형 카메라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죠. 특히 테슬라형 주가가 매출과 연결되면서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된다. 테슬라형 수주가 매출과 연결되는 거죠. 수주가 주가가 아니라 테슬라의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던 것은 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일단 여기서 레프테이션을 쌓으면 다른 자동차 이거 들어가는데 중국 기업과 써니 옵티컬 같은 중국 기업들과 끊임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는 폴리드 비중이 증가. 그렇죠? 전장형 카메라 지출을 반영하면 카메라 모듈의 밸류에이션 상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쪽에서 고급 제품, 가격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팔리고 증가가 한다면 동사의 밸류에이션, 퍼나 PBR, 특히 퍼에 대한 추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로 끝마치고 있네요. 네,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역시 주가가 이렇게 산을 그리는 전형적인 박스권 양상이 지금 박스권을 하다니까 일단 참으셔야 돼요. 15만원 신용 때는 참고 있다가 18만원, 20만원 때 한번 오면 그때 한번 50% 털어내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기 사셔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우리 친구분들 이제 바닥인 것 같아요. 바닥인데 크게 V자 상승은 없겠지만 바닥을 이제 탈출하는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18만원까지 일단 견딘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